교재는 12페이지 피세요. 전산회계 1급. 12페이지 피시고. 그 다음에 이사는 7월 5일 예정입니다. 강의실 옮기는 건 7월 5일. 그 전에 어디인지는 알려드릴게요. 멀진 않아요. 한 30초면 가니까.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혼자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 있어서 그게 좀 단점. 그래서 12페이지 보시고 거기 보시면 이제 재무회계라고 있습니다. 무슨 회계라고 있으세요? 재무회계. 예, 그래서 옛날에는 회계라고 안 하고 부기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부기. 예, 저도 부기 자격증 있어요. 옛날 사람이라. 부기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왔더니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지고 지금처럼 이제 전산회계 생겨서 전산회계도 있고. 자격증 몇 개 없어요. 한 28개인가? 27개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대충 셌는데 25개 넘었어요. 1년에 하나씩은 따고 있는데 올해는 뭘 따야 될까? 요즘엔 그냥 취미로 따요. 그냥 목표가 죽을 때까지 50개는 채워보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노년에 은퇴하면은 저기 뭐냐 요리 자격증도 좀 따려고요. 한식, 중식, 양식, 보거? 그러면 일단 4개 채우잖아요. 50개 채우려면 그게 필요하긴 하겠더라고요. 그 재무회계인데 아까 제가 이론이 30점이라 그랬죠. 몇 점이라 그랬어요? 30점. 그래서 이론은 하나당 2점씩 나옵니다. 한 개에 2점씩 나오는데 재무회계 파트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8개 나오고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5문항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많은 회사에서 쓰는 게 요 재무회계세요. 무슨 회계요? 재무회계. 그리고 혹시 요거 잘 안 보이시면 얘기하세요. 글씨 크기는 늘리면 되니까. 그래서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남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외부냐 내부냐.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이거 배우시는 거예요. 원리 원칙. 뭐 배우시는 거예요? 원리 원칙. 이미 원리 원칙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정해져 있냐면 혼자 볼 거예요?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겁니다. 외부 사람들하고. 그러면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원칙에 맞춰야 돼요. 왜냐면 혼자 볼 거야. 그러면 내 맘대로 만들면 되잖아요. 내 만들고 싶은 대로. 왜냐면 내 마음대로 만들어도 나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회계라는 거는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수업 끝날 때까지 배우는 게 다 이거 배우는 겁니다. 원칙. 근데 이 원리 원칙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나쁜 점은 뭐냐면 잘못했을 때 100% 걸려요. 왜 걸리냐면은 정해진 틀대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무조건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잡히는 게 당장 잡히냐 나중에 잡히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종종 뉴스 보다 보면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느 회사 격리 직원이 몇 억 가져갔다.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그거 관련돼서 좀 슬펐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한 4, 5년 전 얘기로 기억하는데 어느 이제 20대 중후반 그때 27인가 26인가 그랬을 거예요. 여자분이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갖고 격리직 일을 하다가 2억을 가져가신 거죠. 회사 돈을. 근데 2억을 어디에다 썼냐 봤더니 그 아프리카 BJ라고 있죠. 걔네들한테 별풍선으로 5천만 원 쓰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남자애한테 5천만 원 빌려주고 그랬다 걸렸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별풍선 쏠 때마다 걔네들이 막 이상한 행동 해주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걸 느꼈대요. 왜냐면 혼자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래서 뭐 돈을 가져간 건 잘못된 건데 그 사연을 들으니까 솔직히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혼자 사는 세상이긴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원리 원칙을 저희가 오늘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잠깐 보시면은요. 내부 이해관계자랑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있으시죠? 거기 내부 이해관계자 보시면 첫 번째로 경영진.
예, 경영진이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사장님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예. 사장님은 회계 정보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 회사가 장사가 잘 돼. 그러면 직원을 늘려야 되겠죠? 맞죠? 아니면 공장을 하나 더 짓던가. 너무 잘 돼. 그럼 공장을 더 지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갖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공장도 축소하고. 근데 이런 거를 준비를 하려면은 얼마가 남는지, 얼마가 모자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회계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있으세요. 외부 이해관계자 첫 번째 보시면 출자, 주주. 예, 요거 하시는 분들 있죠. 주식 하시는 분들. 예, 그래갖고 종종 수업하다 보면은 대화를 좀 하는데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거 배워서 격리 파트로 들어갈 게 아니고요. 주식할 거예요. 이런 분들도 실제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한 2, 3년에 한 명 정도? 근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저 아는 형도 이걸로 먹고 살아요. 주식으로. 출근을 안 해요. 예, 놀러 가도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노트북 보고 거기다 사고 팔고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못 해요. 저는 약간 좀 간이 작아갖고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소극적 투자자라고 하는데 원금이 날아가면 큰일 나. 잠을 못 자. 약간 그런 스타일. 예. 진짜 잠 못 자요. 원금 날아가면. 예. 그래서 집도 마음대로 지금 못 사고 있어요. 집을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질르긴 질러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진짜 아니에요. 타이밍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예. 근데 나중에 변두리는 떨어질 거라고요. 안에는 안 떨어집니다. 강남 이런 데는 안 떨어져요. 왜냐면 강남은 내놓으면 나가는 데니까. 예. 가끔씩 강남 놀러 가는데 예. 진짜 비싸요. 거긴 땅덩어리 자체가. 예. 물가도 비싸잖아요. 예. 인천이 김밥이 2,000원이면 거기는 3,000원, 3,500원 해요. 맞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어쨌든 주식 하시는 분들도 회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앞으로 이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채권 채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채권이 뭐예요? 네. 간단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받을 돈이 채권이고 채무는 뭐 할 거예요? 갚을 거. 그래도 기왕이면 채권자 하셔야 돼요? 채무자 하셔야 돼요? 채권자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채무자가 더 잘 삽니다. 안 갚고 버티면 되니까.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채권자가 무조건 좋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채권자는 못 받을까봐 부들부들 떨고 있고요. 채무자는 두 발 뻗고 잠 잘 잔대요. 옛날하고 틀리다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그냥 둘 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예전에 잠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월세 줬었는데 손해보고 팔았어요. 근데 왜 손해보고 팔았냐면은 월세 들어온 사람이 하도 말썽을 부려갖고 보증금 다 까먹고 못 받은 게 300에 그다음에 집 팔면서 손해본 게 한 1,500이니까 거기에서 손해본 게 한 2,000 정도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한 2, 3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돈이 생기진 않겠지만 만약에 돈이 생겨도 월세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해본 결과 진짜 머리 아파요. 근데 앞으로 그럴 일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돈이 있어도 상가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쪽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자 그러면 이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요? 은행. 대표적인 채권자가 은행이잖아요. 참고로 저도 채무자예요. 은행에. 대부분 결혼하시면 은행에 뭐가 돼요? 노예가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집을 사고 싶어. 집이 3억이야. 3억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내 돈 일부 넣고 나머지 은행한테 뭐 하는 거예요? 빌려서 하는 거죠. 또 최근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몇 년까지 빌려주시겠대요? 40년. 앞으로 이제 은행 가면 몇 년까지 빌릴 수 있어요? 40년. 그러면 집을 하나 사고 은행에다 40년 동안 뭐를 열심히 내시면 돼요? 이자를 열심히 내시면 그게 내 집인지 은행 집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채권자 그러면 은행이에요. 은행도 뭐를 보냐면 이 회사가 잘 되냐 망하고 있냐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회계정보예요. 그래서 회계정보를 보면은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종업원도 봅니다. 여러분들도 회사 가시면 이거 봐요. 왜 보냐면은 우리 회사가 장사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잘 돼야 되죠. 장사 잘 돼야 내년에 재계약할 때
예, 월급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맨날 사장님이 앉기만 하면은 힘들대. 그럼 그만둬야죠, 그 회사는. 예. 그래도 저도 회사 다니다 그만둔 적이 있어요. 예. 저도 이제 남자 격리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월급을 사장님이 대출받아서 줘요. 진짜로. 예. 망하겠다. 그래갖고 인수인계하고 나왔죠. 그 2달 후에 그 회사 지나가는데 간판이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4대 보험 관련된 거 내역서를 띄면 떠요. 거기에 뭐라고 뜨냐면은 3개월 미납. 그 회사 이름 딱 나오면서 3개월치 미납했었다. 이게 딱 떠요. 네, 내역서에 보면. 그래서 아, 회사가 망하긴 망했구나. 근데 격리 직원으로 들어가시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 관련돼서는 내가 다 알잖아요. 왜냐면 내 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단점은 뭐냐면 회사가 흔들리는 게 보이니까 회사가 흔들리면 내 마음도 같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예, 아예 모르면 그냥 모르는 채로 다니면 되는데 돈 관련돼서 내가 관리 다 하잖아요. 예. 그리고 사장님의 치부도 알게 됩니다. 사장님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한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래서 오래 다니시면 사장님이 뒷돈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격리 직원들한테. 예. 그리고 거래처에서도 선물 같은 거 줘요. 격리 직원분들한테. 왜 주냐면은 결제할 때 빨리 달라고. 예.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막 뭐라 그러잖아요. 전화기로. 그럼 결제해 줄 때 제일 늦게 해줘요. 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줘요? 제일 빨리 해주고. 내 맴이잖아요. 어차피 내가 보낼 건데. 예.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떤 회사 가보면 그 추석 되면은 격리 직원한테 막 선물 와요. 진짜로. 예. 잘 좀 해달라고. 예. 그 잘해달라는 게 뭐예요? 입금 빨리빨리 해달라고. 천천히 해주지 말고. 그런 경우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도 봐요. 정보는 왜 볼까요? 못 뛰셔야 돼요. 세금 걷어가야죠. 세금 걷어가려면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망하고 있는 회사한테 세금 많이 내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되고 있는 회사한테 너네 잘 되고 있으니까 뭐 많이 내? 세금 많이 내. 그리고 참고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요즘 좀 젊으신 분들 중에 이게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많이 벌었는데 왜 많이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세금 구조는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떻게 내는 거예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 최저 세율이 현재 6%거든요. 최고 세율은 45%예요. 그러면 7배 이상 차이 납니다. 45% 정도 내려면은 연봉이 한 3억은 넘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쪽은 몇 프로 내시는 거예요? 6% 정도 내고. 그래서 요건 나중에 배워요. 세무 때.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재무회계라고 있습니다. 회계 분류 보시면. 무슨 회계요?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좀 전에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관리회계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원가회계. 그리고 꼭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프린트로 다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원가회계는 말 그대로 원가 계산하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는 주로 어느 회사에서 쓰냐면요. 제조회사. 공장이 있는 회사. 근데 아시겠지만 인천에 공장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제조회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것도 써야 돼요. 무슨 회계요? 원가회계. 네, 요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재무회계는 기본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공장이 있네 그러면 요게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무슨 회계요? 원가회계. 근데 나는 취업을 했는데 공장이 아니네 그러면 재무회계 위주로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예. 원가는 외부에서 정확하게 알면 안 돼요. 맞죠? 원가는 누구만 알아야 돼요? 내부만 알아야 돼요. 왜냐면 원가가 잘못 알려지게 되면은 우리 회사 물건보다 더 싼 물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원가를 바깥에다가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대략적으로만 알려주는 거지. 예.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못 만드는 음료수 하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요? 코카콜라. 예. 코카콜라에 대해서는 그 안에 뭐뭐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이 뭐 3명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맛이 안 나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은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은 나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원가에게는 누구 위주로 보는 거예요? 내부. 그래서 외부에다가도 알려주긴 하는데 디테일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그냥 전체적인 큰 테두리 정도만. 왜냐면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끼리만 뭐 해야 되니까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 나와요. 재무에게는 외부, 원가에게는 뭐예요? 내부. 잘 내진 않는데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회계의 목적. 여기 말고 죄송합니다. 14페이지로 갈게요. 거기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 아니니까. 저희가 내일 쪽지 시험 보는 게 요 14페이지에 있어요. 내일 쪽지 시험이 총 3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 거기 보시면 질적 특성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특성이요? 질적 특성. 그래서 질적 특성에는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 네, 이렇게 몇 가지가 있으세요. 2가지. 그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거 첫 페이지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뢰성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거기 다 있어요, 교재. 그래서 하나하나씩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신뢰성의 뜻이 뭐죠? 신뢰가 뭐죠? 신뢰한다.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끝날 때까지 저를 믿으셔야 돼요. 못 믿으시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떨어져요. 종종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예전에 이런 행동까지 한 적이 있어요. 전산회계 1급 몇 분 만에 푸는지 보여달래. 그래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25분 걸려요. 시험 시간 60분이에요. 25분 걸리고 그때 92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믿겠대. 근데 안 믿으셔도 되는데 절 안 믿으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종종 있어요. 제가 지금 수업한 지 한 12년 정도 되는데 한 5년에 한 명씩 나와요. 하지 말라는 거 하시는 분.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 말라는 거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더 힘들 거예요. 본인이 공부하는데. 왜냐면 제가 해드리는 거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직업전문학교 오신 이유가 자격증은 따야 돼. 근데 혼자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배우러 오면은 왠지 조금 더 빨리 가는 길을 알려줄 것 같아. 그래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앞에서 월급 받는 거고. 근데 안 믿으셔. 그럼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표현을 뭐 해야 돼요? 충실하게.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오늘 물어봤더니 답이 A래. 근데 내일 똑같은 거 물어봤는데 내일은 또 B래. 이러면 믿음이 안 가겠죠.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실하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래서 요즘 뭐 정치인들 요거 많이 하죠. 검증. 그래서 검증이 돼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믿을 수 있죠. 그
그 다음에 중립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예. 원장님 아들이냐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어요. 예. 저 그때 뭐를 느꼈냐면, 아, 사회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이제 첫날 수업이었었는데, 원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나이를 얘기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나이를 얘기하고 나서 원장님 나가신 다음에 저한테 처음 물어본 게 그거예요. 원장님 아들이냐고. 그 원장님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랬더니 자기 나이 물어봐서 기분 안 좋았다고. 네. 아, 확실히 사회생활은 저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해야죠. 네. 괜히 확인 안 하고 얘기했는데 원장님 아들이나 친척이야 이러면 골치 아파질 수 있잖아요. 네. 확실히 저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무슨 성이 있어야 돼요? 중립성. 네. 저는 아무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약간 좀 기질이 아웃사이더 기질이라 제가 좀 이거는 제 치부 중에 하나인데 제가 3년 동안 회사를 9군데 다녔어요. 지금 여기가 17번째 직장이에요.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9군데 다녔었던 거는 회사에 적응을 못해서, 그러니까 회사에 적응을 못한다라기보다는 회사에서 일은 못하진 않았는데 사람 상대를 잘 못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 사람 상대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나라 회사들은 대부분 다 위에서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싫어요, 저는. 네. 전 약간 외국계 회사하고 맞는 사람인데 외국계 회사는 또 못 가요, 영어를 못해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은 일 시키고 막 확인하잖아요. 전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언제까지 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때려칠게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제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상사하고 자주 부딪혔죠. 한 3번인가 싸워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니다가 아예 별론 것 같아. 그래도 요즘 젊으신 분들이 회사 다니다가 그만둔다 그러면 솔직히 그 마음 이해해요. 왜냐면 나도 젊었을 때 그러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건 확실히 있습니다. 뭐는 확실히 있냐면 그 이후에 게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른 회사 가도 거기에요.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래서 회사를 다녔을 때 어느 정도 버틸만 해. 그럼 그냥 다니세요. 방법이 없어요. 예. 아니면 우리 아빠가 돈이 많아. 난 나가서 내 사업할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어느 정도 버티면서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이 직업도 100% 맞진 않아요. 근데 한 80% 이상 맞으니까 하는 거지. 왜냐면 저는 책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걸 대빵 싫어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2달 반 후에 나가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오세요. 그럼 그때 또 수업 방식이 약간씩 바뀌어요.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서. 왜냐면 다 빨리빨리 알아들어. 그러면 진도도 많이 나가고 딴 얘기도 좀 더 해주고, 못 알아들어. 그러면 수업만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이게 반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전 그래서 하는 거지. 회사도 이렇게 다녀볼 때 보면 한두 달 지나면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보일 정도로 일은 빨리빨리 했었거든요. 일은 못하진 않았었는데 이상하게 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부딪혀도 웬만하면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예, 불의를 보면 뭐 하세요? 눈을 감으십시오. 저처럼 눈 떴다가 회사 잘리지 마시고. 전 불의를 보면 눈을 떴었는데 지금은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가요.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저도 이제 처자식이 있으니까. 예, 꼬맹이 하나 있거든요. 6살짜리 아가씨 하나. 예, 딸 하나 있고. 와이프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돈 벌고 계시고. 예, 맞벌이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예. 근데 이러면 괜찮아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월 500씩 벌어와.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집에서 뭐 하면 돼요? 살림하면 됩니다. 예. 근데 월 500씩 벌어오려면은 연봉으로 8천이 넘어야 돼요. 세금 띄고 못 띄고 해서 내 통장에 500이 찍히려면 연봉 8천 가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연봉 8천 가까이 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월 200 못 받는 사람이 50% 정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리고 이게 참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 목적 적합성은 목적에 맞게 쓰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좀 관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죠. 그 목적을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예측가치.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뭐 대부분 집이 가까워서 이래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날짜가 맞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명씩은 저한테 배우신 분 소개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진 않지만. 요 앞에 반에도 보면은 저한테 회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배우려고 또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오늘 합격자 발표 날인데 붙었다라고 연락 왔어요. 전산세무 뭐 이거 84점인가? 맞았다라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 예측을 하잖아요. 내가 이걸 배우면 어떻게 되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죠. 그걸 무슨 가치라 그래요? 예측 가치.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는 확인하는 거예요. 요건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걸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너무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학교 공부하세요. 학교 공부하면 안 돼요. 학교 공부랑 자격증 공부랑은 틀려요. 학교 공부는 100점을 맞기 위한 공부잖아요. 자격증 공부는 몇 점을 넣기 위한 거예요? 70점을 넘기 위한 공부예요. 공부 방법 자체가 틀려요. 근데 학교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힘듭니다. 자격증은 자격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자격증 공부라는 게 뭐냐면 자주 나오는 거 이런 거 안 틀리는 게 자격증 공부거든요. 근데 학교 공부는 자주 나오든 가끔씩 나오든 다 뭐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왜냐면 100점이 목표니까. 그래서 목표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저희는 몇 점을 목표로 잡으셔야 되냐면 80점. 100점 목표로 하면은 머리 터집니다. 그리고 잠이 안 와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려면 목표 점수를 뭐 해야 돼요? 좀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왜 80점으로 잡아야 되냐면 딱 70점이면 애매하잖아요. 하나만 더 틀리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80점 정도 목표로 잡으면은 한두 개 더 틀려도 몇 점 나와요? 70점 나오죠. 그래서 항상 자격증 시험은 그 자격증보다 한 5점에서 10점 위로만 잡으시면 돼요. 당연히 100점 맞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가 너무 어때요? 커요. 그리고 100점 맞는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자격증에 100점 안 써 있어요.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취득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본인이 컨트롤 해야 됩니다. 참고로 과거에 제가 컴알 가리킬 때 탈모 오신 여성분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수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당시에 40대 초반이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다 30대 초반인 거예요. 옆에서는 다다다다닥 치고 막 빨리빨리 나가는데 본인이 거기 속도에 못 쫓아가니까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탈모가 살짝 왔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강남 가갖고 주사 몇 방 맞고 다행히도 초기에 알아서 빨리 해결이 되긴 했는데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탈모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탈모에 남녀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피드백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고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저 도와주셔야 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면 가만히 계시고 모르면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대놓고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자라도 주세요. 문자 보고라도 더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성향이에요. 진짜 대놓고 얘기 못 하시는 분 있어요. 참고로 저는 하도 이런 걸 해갖고 저기 뭐냐 예전에 백화점에서 줄 서 있는데 아줌마들이랑 노가리 깠었어요. 처음 보는 아줌마들하고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직업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대화하고 그 다음에 혼자 떠들다 보니까 누가 내 얘기 들어주면 되게 고마워요. 혼자서 하루에 8시간 떠들거든요. 근데 누가 내 얘기를 막 들어줘 그러면 되게 고맙고 막 뭐 사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적시성. 적시성은 요거예요. 타이밍.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쓸 때 타이밍이 어때요?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집을 살려고 그래. 그러면 이 집을 살 때에 과거에 이 부근에 뭐가 있었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뭐가 들어올 것이냐. 이게 어때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맨날 뭐 GTX C니 D니 난리잖아요. 왜냐면 GTX가 들어와야 우리 집 집값이 막 1억 2억씩 올라가. 근데 웃긴 거예요. 그게 뭐가 웃기냐면 나는 타지도 않는데 들어와야 된대. 왜요? 집값이 뭐 해야 되니까
올라야 되니까. 이거 분명히 후유증 옵니다. 어떤 후유증이 오냐면 그분들의 자녀분들도 시집장가 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집장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 근데 집값이 막 10억 20억이야. 어떻게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내 집 팔아서 애들 보내고 나는 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가고. 악순환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르는 건 괜찮은데, 근데 더 무서운 건 떨어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떨어지면은 저기 뭐냐, 한강대교 가서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맞죠? 3억짜리 집인데 본인 돈 5천만 원이고 2억 5천이 누구 거예요? 은행 거야. 이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뭐를 잘 돼야 돼요? 타이밍. 근데 그 타이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여기 있었겠어요? 비트코인을 샀지? 쌀 때. 네. 비트코인으로 제일 먼저 산 게 뭐예요? 가끔씩 뉴스에 나오던데. 비트코인으로 제일 먼저 산 게 피자 2판이에요. 네. 근데 그 피자 2판이 비트코인 제일 비쌌을 때 가격으로 하면 300억인가 돼요. 그 피자 한 판에 150억 주고 산 거예요.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쌌었어요. 그리고 타임머신 혹시 타고 가시면 딴 거 하지 마시고 로또 이딴 거 하지 마시고 뭐를 왕창 사세요? 비트코인. 올랐을 때 한 7천만 원 됐을 때 갖다 팔면 되죠. 말이 안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요거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종류. 종류 왜 외워야 되냐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신뢰성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일부터 쪽지 시험 보는데 쪽지 시험 보는 게 거의 다 종류하고 공식이에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왜냐면 종류 물어보는데 종류 몰라. 그러면 답 못 찾잖아요. 계산 문제 풀어야 되는데 공식 몰라. 그러면 답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걸 외우는 거고 그거 나머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이 암기 반, 이해 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들 타자 칠 줄 아시죠? 타자만 칠 줄 알면은 애기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진짜 쉬워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쉬운데 그 프로그램에 넣기 전이 어렵지 프로그램에 넣는 거는 진짜 쉽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기본 가정. 첫 번째 보시면 기업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 근데 원래는 기업은 실체가 없어요. 맞죠? 회사, 실체 있어요?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회사라는 게 있을 뿐이지. 근데 회계에서는 실체가 뭐하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는 진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계속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커피 전문점을 차렸어요. 커피숍을. 네. 대부분 차릴 때 무슨 생각으로 차려요? 내가 이거를 잘 운영해서 대대손손 뭐 하겠다? 물려주겠다. 이 생각으로 차리잖아요.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집 커피숍은 내일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 올해만 하고 우리 커피숍은 망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계속 할 거야. 내가 이거 잘해서 계속 운영을 할 거야. 내가 치킨집을 차려서 이 치킨집이 대박나서 대대손손 뭐 해줄 거야? 물려줄 거야. 다 이 마인드잖아요. 근데 물려줘요? 아니죠. 저희 동네가 대빵 작거든요. 근데 그 작은 동네에도 커피 전문점이 한 7개 있고요. 6개인가 7개 정도 되고 닭집만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닭집이 되는 거 보면 또 되게 희한해요. 하기사 뭐 요즘엔 1인 1닭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간별 보고. 요거는 초반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보시면은요. 회계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기간이요?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몇 년 단위예요? 1년 단위예요. 그래서 회계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한 바퀴는 돌아야 돼요. 그러면 몇 년이 가는 거예요?
1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가시면 몇 년 이상은 다니라 그러죠? 몇 년? 못 다녀도 3년 이상은 다니라 그래요. 왜냐면 그 정도는 다녀야 이 사람이 그쪽 일을 좀 할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요 회사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회사에서 이익이 돼서 좋아하는 건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1년 안 다닌 신입 직원. 그러니까 1년을 못 다녔으니까 그 다음 회사도 뭐예요? 신입이야. 근데 어쨌든 회사를 다녔으니까 완전 신입은 아니죠. 그래서 일명 신입 같지 않은 신입을 요즘 좋아해요, 회사에서. 왜냐면 완전 신입은 들어오자마자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6개월이든 1년 이내로 다녔으면 조금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월급은 뭐예요? 신입 월급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좀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9군데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3년 동안 신입이었어요. 왜냐면 못 쓰는 거예요, 이력서에다가. 이력서에다 쓰면은 뽑아줘요? 안 뽑아주죠. 3년 동안에 9군데를 다녔는데 누가 뽑아줘요? 나래도 안 뽑지. 3년 동안 신입으로 다녔는데 제 정신 차린 게 뭐였냐면은, 저도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잘 나갔었냐면은 일주일에 면접을 10개씩 봤어요. 하루에 2개씩. 월요일 날 2개, 화요일 날 2개 이렇게 해갖고 일주일에 면접을 10개씩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그러고 이제 1년 후에 그만두고 또 이력서를 올렸는데 연락이 안 오네. 한 달에 2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정신을 차렸죠. 야, 여기에서 1, 2년 더 지났다가는 취업도 못하겠구나 라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린 케이스긴 하죠. 뒤늦게라도. 근데 저는 좀 어느 정도는 풀린 케이스긴 해요. 왜냐면 회사 생활 잘 못해갖고 학원에 공부하러 왔다가 학원 강사로 빠졌는데, 지금은 그냥저냥인데, 이쪽 직업전문학교가 괜찮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솔직히 그냥저냥이고, 왜냐면 너무 많아서. 근데 한때 괜찮게 했었을 때 그때 세금 다 떼고 한 400씩 찍었었죠. 20대 후반에. 20대 후반에 세금 다 떼고 400 가까이면 나쁘지 않죠. 근데 지금 그만큼 못 벌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월화수목금토 1까지 일했었거든요. 그때는 한창 때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몸이 못 쫓아가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월 1일 있죠? 1월 1일을 기초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기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기가 1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이요? 1년. 네. 그 다음에 초가 무슨 초자죠? 처음 초자. 그래서 1년의 처음이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죠. 그 다음에 끝나는 날은 12월 31일. 요걸 기말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니실 때 기말고사. 네. 그래서 우리가 중가운데 보는 게 아니고 끝날 때쯤 보는 거죠. 그래서 끝나는 날짜를 뭐라 그래요? 기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에서는 요 날을 결산일이라 그래요. 무슨 일이라 그런다고요? 결산일.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남자분이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남자는 격리 파트로 가는 게 아니고 무슨 파트로 가요? 총무 파트로 가요. 네. 남자는 격리 직원을 거의 안 뽑아요. 네. 저도 되게 특이 케이스로 남자 격리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지만, 남자는 거의 들어가면은 총무 파트로 들어가요. 네. 근데 어쨌든 총무 파트로 들어가든 격리 파트로 들어가든 우리의 목표는 돈 버는 거잖아요. 자격증을 따서. 네. 그래서 어렸을 때하고 틀려요.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공부가 목표인데, 지금은 자격증을 따서 뭐 버는 게 목표예요? 돈 버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돈을 많이 버시려면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결산. 그래서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줄 알면은 연봉이 1,000만 원 이상 올라가요. 근데 왜 올라가냐면 결산을 할 줄 아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또 돈을 많이 벌려면 다수로 가면 안 돼요. 소수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쪽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 그러면 내 몸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몸값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왜냐면 나 그만둬도 할 사람 많아. 그러면 사장님들도 저 그만둘게요. 그러면 안녕 이러고 보내잖아요. 맞죠? 근데 그러면 슬플 것 같아요. 전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
그래도 다들 잡는 액션은 취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 되면은 그런 날이 오겠죠. 예,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했어. 그러면 왠지 집에 가서 혼술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참고로 3년 전에 여기도 던졌었어요. 왜냐면 뭔가 너무 이제 이쪽에만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딴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생겼었어 갖고 냈었는데 잡아주셨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만뒀으면. 코로나 시절 때 취업도 안 됐잖아요. 그럼 아마 쿠팡이나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네. 뭐라도 해야 되긴 하니까. 이게 그래서 타이밍이 뭐 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취업 자리 알아보실 때 여기도 괜찮아요. 세무사 사무실. 근데 세무사 사무실은 이건 아셔야 돼요. 저도 세무사 사무실 다녔었는데 20대 중후반 넘어가면, 그러니까 30대 되면은 들어가기가 거의 바늘구멍만큼 작아집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워 그러면 여기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단점이 신고 때 되면 집을 못 보내줘요.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특히 자녀가 어려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좀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자녀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자녀가 더 소중한데. 돈도 당연히 소중하지만. 그래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좀 써요. 간혹 가다가 결혼하신 분들 쓰는 데도 있긴 있는데 많진 않아요. 진짜 그거는 극소수고 대부분 20대 초중반. 그래서 좀 어리신 분들은 여기도 한번 노크해 보세요. 여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다니면 좋은 점은 뭐냐면 회사 다니면은 우리 회사 거 딱 하나만 하죠. 세무사 사무실 다니면 30개에서 50개의 거래처를 해요. 네. 그러면 내가 30개만 해도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해야 될 거를 1년 만에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 괜찮아요. 나는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야. 네. 그러니까 위에서 막 터치를 좀 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가 터치는 좀 덜해요. 일반 회사보다는. 네.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일반 회사 다니다 세무사 사무실 갔다가 다시 일반 회사로 유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공기가 틀리거든요. 일하는 방식들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 다니다가 일반 회사 갔다가 다시 세무사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업무 보는 방식 자체가 틀려요. 세무사 사무실은 좀 너 거 네가 잘해. 약간 이런 개념이고, 일반 회사는 우리 거 같이 잘해잖아요. 맞죠? 근데 뭘 같이 잘해요? 같이 잘하기. 좋은 거 있을 때는 윗사람이 지 이름 넣으라 그러고. 대부분 중소기업 가면 겪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몇 번 겪었었어요. 좋은 거 있을 때는 지 이름 꼭 넣으래. 나쁜 거 있을 때 넣잖아요? 그러면 또 집어던지면서 뭐라 그래요? 지 이름 빼라고. 그리고 좋은 거일 때에는 지가 들어가고, 나쁜 거일 때에는 내가 들어가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도 다 먹고 살려고 한 거잖아요. 제가 9군데 다녔다고 그랬죠? 9군데 다니면서 9번 때려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괴롭히시는 분이 9명 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왜 A 회사가 별로여갖고 B 회사를 가면 업그레이드 돼서 나타날까요? 맞죠? 그게 참 희한해요. 업그레이드 돼서 나타나요. 지금 이제 8명 이해했거든요. 9명 중에. 이제 한 명만 더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개과천선을 못 하나 봐요. 9명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8명밖에 못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자기들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먹고 살려고. 남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더라고요. 거의 다. 안 그러신 분도 한두 명 있긴 있었지만. 세무사 사무실도 나중에 좀 젊으신 분들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돈이 급해.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보다는 일반 회사가 월급이 조금이라도 더 셉니다.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은 키워놓으면 도망가세요. 한 3년차, 5년차 되면은 일반 회사로 넘어가요. 근데 왜 넘어가면 스카우트 제의도 와요. 우리 회사로 오면 너 지금 대리잖아. 과장 줄게. 뭐 줄게. 지금 받는 거보다 얼마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와요. 왜냐면 여기에서 겪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일반 회사 격리 직원보다는 세무사 사무실 격리 직원이 아는 게 더 어때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세무사 사무실 있었을 때 저 혼자 남자고 여자분이 6명이었거든요. 세무사님 빼고 여자분들 6명에 나 혼자였는데 여자분들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은 거 보면 여자분 2명이 있으면 1대1로 싸우고요. 3명이 있으면 1대1대1로 싸우고요. 4명이 있으면 2대2로 싸우고요. 5명이 있으면 2대2대1로 싸우고 6명이 있으면 3대3으로 싸울 것 같은데 왜 2대2대2로 싸워요? 네. 되게 힘들어요. 여자분들 많은 데 가면 지금은 이제 익숙하니까 잘 버티는데 초반에는 그거 보고 있으면 여기는 뭐지? 남자들하고 좀 틀려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은 죽이네 살리네 한 다음에 술 먹으면 좀 나아지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죽이네 살리네 한 다음에 술 먹고 그 다음날 오면 또 똑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을 느꼈냐면 남자 세계보다 여자 세계가 더 무섭구나 라는 걸 느꼈었었죠 한때. 근데 지금은 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원장님 가족분들 빼면은 다 여자분이세요. 시간 강사분 빼고 정규직으로 있는 분 중에서 저 빼놓고는 다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 워낙 뭐 이제 오래됐으니까 여기에서는 잘 적응을 하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는 좀 그랬었어요. 왜 여기는 이렇게 싸우지? 이렇게 놀지? 뭐 남자하고 약간 틀리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 세계가 쉽다 이건 아닙니다. 또 남자 세계는 또 남자 세계만의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를 단기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단기. 지금 몇 년도예요? 2021년이죠. 그래서 단기 그러면 올해 얘기하는 거고요. 전기 그러면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에요? 2020년. 그 다음, 2020년이고, 그 다음에 차기 그러면 내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도요? 2022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이니까 날짜 관련돼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